안녕하세요. 굿모닝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고한석입니다. 수두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초의 감염은 수두이며 지각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발하면 대상포진의 증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두는 보통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유일한 감염원으로 무증상 감염은 거의 없으며 급성의 미열로 시작되고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발진은 몇 시간 동안의 반구진 시기 3, 4일간의 물집기를 거쳐 농포화되며 7에서 10일 내에 가피 즉 딱지를 남기고 호전됩니다. 환자의 수포에서 나오는 액의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분비물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며 감염자의 타액, 특히 침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고 딱지가 생기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피부 병변은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 등의 여러 단계의 발진이 공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포가 터지면 궤양이 되며 노출 부위보다는 두피, 겨드랑이, 구강점막이나 상기도 점막, 결막 등과 같이 가려진 부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진은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동반되지 않으면 심한 상처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비전형적인 감염형도 있지만 어린 소아보다는 청소년이나 성인에서 발열과 전신 감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생아나 면역 억제 환자는 수두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하 주사형 생백신의 접종이 필요하며 한 번 투여하면 3에서 6년 동안 70에서 90%에서 방어력이 생깁니다. 성인에서는 4에서 8주 간격으로 2회 투여 시 약 70%에서 효과가 있으며 발병하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게 됩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7%에서 경미한 수두양 발진이 생기며 빈도는 감염된 경우보다 적지만 나중에 대상포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각종 시설 등에서는 피부의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 5일간 혹은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환자를 격리합니다. 학교에서도 같은 기간 학생이 등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면서 수두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임상 증상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수포에서 다액 거대 세포를 검출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또는 세포 배양으로 바이러스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직접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혈청학적으로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자연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피부를 깨끗이 하여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며 손톱을 짧게 하여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합니다. 칼라민 로션 같은 가려움 완화제를 도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 억제 환자에서는 항바이러스제인 아시클로비어나 비다라빈을 사용하면 증상이 경감됩니다. 하지만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의 사용은 급성기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하루 이틀 정도 앞당기는 효과만 있을 뿐 증상 완화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두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수두를 낳는 소아는 라이 증후군의 위험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살리실레이트가 포함된 약제의 복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소아에서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2명 정도이지만 성인에서는 10만 명당 30명으로 15배 높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 및 주요 사망 원인은 소아의 경우 2차적인 세균 감염과 뇌염이며 성인에서는 바이러스성 폐렴입니다. 백혈병 환자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사망률이 10%에 달합니다. 임신 20주 이전에 초기에 산모가 감염되면
약 2%의 태아내에서 태아 사망이나 선천성 기형이 생깁니다. 분만 5일 전부터 분만 후 2일 사이에 수두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생후 5에서 10일 사이에 중증 수두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사망률은 30%에 달합니다.